이제 이 영상이 제가 이제 그 겨울 영입이 일리 있는 이유라고 이제 올렸던 영상인데 그 앞에 아르테타 경질론이 일리 있는 이유라는 영상을 제가 세트로 올린 거였죠. 저 개인적인 입장 일단 말씀드리면 저는 아르테타 경질할 때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겨울 영입 있을 수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이제 하나는 제 의견과 좀 반대되는 분들의 주장을 동의를 하면서 이제 올린 거고 경질론이 근데 나올만 하다. 네, 이런 취지로 올린 거였고 겨울 영입이 일리 있는 이유 같은 경우는 지금 영입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말을 한번 걸어보기 위해서 또 나름 또 일리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느낌으로 이렇게 영상 올렸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그로를 끄는 제목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지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렸는데 특히 이 겨울 영입 그 영상에서 댓글이 되게 많은 댓글이 달려서 139개나 달렸기 때문에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지금 한 번은 쭉 다 읽어봤는데요.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얘기거리들을 좀 모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좀 읽는 느낌으로 조금 중립적인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어떤 여론들이 있는지를 저와 같이 살펴보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듣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뭐 하나씩 살펴보죠. 예. 일단 9번 영입 무산된 거는 그래도 위잉을 사왔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쭉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일단 도박이냐 맞다고 생각해요. 예, 도박. 아르세날은 도박을 한 건데 어떤 도박을 한 거냐. 이번 시즌에 하베르츠 믿고 가서 폭망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도박을 한 거냐.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시즌에 돈을 써서 우승에 도전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 시즌은 일단 이 상태로 버텨보고 여름에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예정했던 플랜대로 갈 것이냐의 둘 사이에서의 도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일단 아스날은 두 개의 도전 중에서 하나는 실패했죠. 왜냐면 하베르츠가 부상을 당해버리면서 지금 굉장히 리그 우승 경쟁이라는 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3월달에 리그 경기 성적과 2월달 리그 경기 성적으로 인해서 리버풀을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죠. 이건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거기 때문에 아스날이 이제 이렇게 하고서도 뭔가 잘 될 거라 기대했다면 그 기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스날이 시도했던 것은 그 돈을 아껴가지고 여름에 자기들이 준비했던 플랜대로의 선수를 사서 다음 시즌에 도전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도박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다 실패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은 어찌됐든 상관없고 올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win now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아스날의 결정을 옹호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 힘드실 것 같고 그야말로 win now를 포기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리적으로 돈 쓰면은 우승 못한다는 얘기를 이제 같이 하고 계신데 이건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스날이 돈을 그러니까 오버페이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구단인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일일이 따져가지고 딱 자기가 정한 선 예를 들어서 벵거 감독님 같은 경우에 예전에 자기가 생각하는 시장 가격가가 이렇게 있는데 시장에서 그 거품이 붙어가지고 오버페이가 발생해버리면 절대 그 가격을 내지 않는 그런 식의 영입 기조를 갖고 계셨던 적도 있었죠.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제 시장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자기 가격만 고수하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조금 시대에 뒤처지는 발상이다. 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말씀엔 전 동의를 하는데 아스날은 이제는 오버페이를 할 때는 오버페이를 하는 팀이거든요. 라이스를 얼마 주고 샀는지 기억을 해보세요. 아스날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가격표에 집착해가지고 영입을 하지 않는 벵거 감독님 시절과는 분명히 다른 팀이 됐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아스날이 돈 많다 이것도 좋은 지적이고요. 돈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적정가 가격 지불을 하되 선수단의 데드 우드 죽은 나무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들은 쓰지도 않을 선수들이면서 막 죽음만 많이 받고 막 쌓여가던 선수들이 거의 한 20명 이상 쌓여 있었단 말이죠. 에두와 아르테타가 처음 부임을 했을 때 5년에 걸쳐서 지금 그 선수를 정리를 하고 또 해서 지금 같은 긍정적인 재정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제 말이 안 믿기신다면 5년 전 아스날 스쿼드를 한번 보시고 지금 아스날 스쿼드를 딱 놓고 몇 명의 선수를 그동안 에두가 팔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거의 20명 넘게 팔았거든요. 그 중에는 뭐 페페라든지 오바메양이라든지 뭐 라카제트 같은 선수도 있었고 뭐 자카도 물론 있었지만 정말 여러 자리에서 뛰지도 못하는 그런 근데 막 죽음만 받고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같은 상황을 만드는 데까지도 어쨌든 지금의 이 팀을 만드는 데까지도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치 아스날이 이제 뭐 10년 전 벵거 감독님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팀을 너무 오래 보신 분들이 가지실 수 있는 일종의 착시 효과라는 거죠. 지금 이제 한 2016년 정도에 아스날이 겪고 있던 그런 문제점이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전혀 다른 감독, 전혀 다른 구단, 전혀 다른 구단주, 전혀 다른 재정 상태, 전혀 다른 그 선수단 육성 플랜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우리 아스날은. 그래서 이제 요런 말씀은 하실 수는 있는 말이지만 앞으로의 아스날 지금까지 최근에 보여준 이 에두 테타 조합에서 이제 에두는 없어지고 이제 베르타 테타가 되겠지만 이 두 사람이 절대 뭐 우승을 위한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지 이번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이제 6천만 파운드, 2천만 파운드를 더 내서 와켄스를 땡길 것이냐 아니면 이제 와켄스는 리셀이 불가능한 선수니까 우리는 어쨌든 리셀이 가능한 선수에게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고 리셀이 불가능한 선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상 돈을 쓸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움직인 거라면 이거는 이제 단순히 적정가 이상 내지 않겠다 이런 태도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름 이적 시장 투자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 플랜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이번 시즌에 올인하진 않겠다 이런 태도로 보이거든요. 저 어느 게 도박이고 어느 게 올인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야 이번에 우승해야 돼. 야 무슨 노인은 써가지고 뭐 무조건 선수 데리고 와. 야 여름 이적 시장 그거는 내년에 있을 일인데 그거는 뭐 어차피 내 알 바 아니고 이게 좀 더 도박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아스날이 도박을 해서 실망스러우십니까? 라고 하면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게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는 과정 아니었나. 그 플랜에 동의하지 못하실 수는 있지만 플랜을 가지고 운영되는 구단이 눈앞의 상황에 이제 눈이 돌아가지고 막 모든 돈을 투입해서 막 미래의 가능성을 날려버리는 구단보다는 더 마음에 드시지 않나요? 뭐 그런 가능성 혹시 없으신지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 선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 겨울 이적 시장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 아르테타가 9번 데리고 오려고 했다는 거, 그 부분 이제 이해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윙은 사왔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윙 영입이 저는 더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선수가 지금 쌓여가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윙을 데리고 왔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리그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의 양질의 선수를 사왔어야 된다는 말씀일 텐데 그게 그 선수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대안이 좀 없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좌측이 급하다고 생각이 드시고, 그건 이제 저희 모두 공감하는 부분일 텐데, 이제 니코 윌리엄스가 영입 가능했는가, 이 말이죠, 겨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아스날 공격진의 문제는 당연히 이제 아스날 구단도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찍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거는 구단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과연 여름에 이 선수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 뭐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아르테타가 예를 들어서 1.3조를 쓰면서 공격수는 하나도 안 샀다 이런 말이 있긴 한데 그게 좀 그 대신 이제 수비하고 미드필더는 어마어마하게 사와가지고 리그 최소 실점인 팀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는 기쁘진 않으신가요? 저는 때로는 그런 팀이 너무 부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최소 실점이라는 거를 구축하는 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격을 잘하는 팀에는 인기가 주어지고 관중들이 많이 가겠지만 트로피는 수비를 잘하는 팀으로 간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제 말씀대로 이제 예전 첼시 전형적으로 그런 팀들 이제 부러웠던 팀들이죠. 아 역시 이런 팀들이 우승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팀 컬러는 관객으로서 만족스럽고 팬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지만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공격 작업이 잘 돼가지고 우리는 벵거 감독님이 어떤 이렇게 암시하셨다는 것처럼 5분의 1이라도 이제 아름다운 축구가 펼쳐진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보상 아닌가. 트로피가 우리를 향한 보상이 아니라 아스날 팬이라면 그 뛰어난 공격 작업과 화려한 플레이 그리고 선수들의 창조적인 그 마법적 순간에서 오는 쾌감 같은 거를 이제 팬으로서 자부심으로 느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르테타의 접근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수비를 단단히 하고 중원에서부터 상대를 압살시켜서 이제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하는 방식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이런 축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에 리그 2위의 득점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공격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이제 조금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적을 보면 89골인가 넣었거든요. 저희가 공격수가 필요하다는 팀에서 어떻게 리그 2위의 득점력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리그 최고 수준의 실점과 수비 지표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아스날 구단이 극도로 꺼리고 있는 거는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숫자라도 채우는 영입. 이게 지금까지 아스날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원인이었고
그걸 해결하는데 아르테타와 에두가 너무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그 임대를 통해서 우승 가능성이 높아지느니 그 우승 가능성을 포기하더라도 팀의 스쿼드와 이 재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건전하게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거는 저는 그 정답이 없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첼시 같은 팀을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선수를 늘려놓고 그 선수 중에서 지금 불만이 생겨서 튕기는 선수, 이를테면 스털링 같은 선수가 저희한테 튕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거고 그 팀은 그 과정에서 이 선수들 사이에 엄청난 불만이라든지 뭐 선수단 관리라든지 그걸 감독이 제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적절한 코칭이 이루어지는가? 이를테면 그 나이대에 맞는 코칭을 받아야 되는 선수들이 적절한 기회를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첼시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이제 어떻게든 선수를 사와서 숫자로 채웠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첼시 같은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갔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죽은 나무를 쌓지 않기로 결정한 팀의 선택에 이제 조금 더 지지를 보낸다라는 거고요. 그 데리고 온 선수들이 잘했으면 참 다행이겠지만 메리노만큼도 골을 못 넣고 있다가 죽으면 죽음대로 받아가면서 또 팀에 막 배째라고 누워가지고 2년 뒤에까지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펼쳐졌다면 행복하셨겠는가. 결국 그 선수 때문에 니코 윌리엄스 영입이나 이삭 영입에 총알이 부족해지고 막판에 우리가 협상에서 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는 상황은 그거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은 다 가능하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런 선택을 우리가 했을 때 얻게 될 다른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다. 그 점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일리 있는 말이라는 생각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만한 판단이라는 부분이 사실 많은 분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감독이 어떻게 이렇게 팬들의 말을 안 듣나? 해야 되는 일들이 다 눈에 보이는데 왜 그 일을 해내지 않는가? 이거는 자기가 꾸린 팀으로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오만함 아닌가? 너희들의 이제 의견이나 조언 같은 거는 듣지 않겠다. 귀를 막는 태도 아닌가? 불통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태도를 보면서 예전에 벵거 감독님 때도 되게 비판이 많았고 아스날이라는 구단이 자기의 방식을 이렇게 지켜가는 이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되게 갑갑하다, 불통이다, 독재자다, 그런 말씀 많이 봤거든요. 실제 아르테타에게 쏟아지는 많은 멸칭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좀 약간 그 정치인 중에서 국민들의 얘기를 좀 듣지 않는 그런 좀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좀 짬뽕되어 있는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우리 유튜브 캐스널 채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아르테타 다 잘라야 된다 할 때 아니 전술적으로 봤을 때 잘하는 부분이 있고 아르테타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영상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되게 무지성 테타 쉴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리돌림을 당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넘겨짚는 태도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보지 못한 거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팀이 운영되는 거에 있어서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의 다양성이 있는 건데 그 다양한 시각, 나와 다른 시각을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무지성으로 저쪽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무조건 저쪽의 편을 들기 위해서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를 대화 상대로 보지 않는 것 같은 좀 이렇게 오히려 오만하신 거는 이런 말에 쓰시는 분들 아닌가 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분들이야말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고 무조건 내 말대로 해야 아스날이 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뭔가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아르테타를 옹호하기 위해 아마트리아인이거나 그런 이유로 아르테타를 옹호하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몰아세우시는 태도 아닌가. 저는 이런 태도가 조금 더 오만하다는 말에는 조금 더 이런 분들의 주장이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이렇게 상대가 지성이 부족할 것이거나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몰아가는 태도는 정치 공간에서 상대파를 이제 몰아내기 위한 말로는 유용하게 쓰이실지 모르겠으나 축구 팬들이 몰아내는데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아스날 팬들끼리 어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주장을 한다 그래서 그 의견이 비선으로 아스날 수뇌부한테 전달돼가지고 한국 아스날 팬카페에서 이런 댓글과 이런 주장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아르테타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바뀌는 게 아닌데 마치 저희가 치열하게 싸우고 상대를 깔보고 뭉개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팀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오만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그렇게 서로를 공격하시기보다는 그냥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 일리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좀 이렇게 문제 있는 부분은 지적을 하고 일리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또 팀이 어떤 쪽으로 가게 될지 한번 이제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또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